안녕하십니까. 이풀 김쌤입니다. 자, 오늘 수능 완성 12강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2강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한 50분 동안. 앞에 부분에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똑같기 때문에 복습 철저하게 해라. 내용을 정리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반드시 내가 모르는 경우에는 필기를 반드시 해놓도록 해라 라는 점들만 잘 유념해 주시고 바로 강의 들어갈게요. 자, 12강 Let's check it out을 보시면 자, 이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인데 원래 이제 얘가 21번에 해당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20번부터 24번까지가 글의 주제, 주장, 목적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밑줄 친 부분도 글의 주제와 관련돼 있다. 즉 meaning is made, not found. 이건 분명히 글의 주제와 관련돼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고 글의 주제를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pet이라고 하는 애완동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가 겉테두리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알고 보면 또 다른 속내가 있다. 약간 좀 그런 뉘앙스에서 이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pet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사용을 한대요. 뭐를? 분명한 유사성을 사용을 한대. 인간과 다른 동물들 사이에. 뭐를 하기 위해서? 이게 원래 혈연, 혈족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연대감 이런 걸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동질감. 이런 연대감을 위한 기반을 제공을 해 주기 위해 그런 어떤 분명한 인간과 다른 동물 간의 유사성을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완동물을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그런데 소나 아니면 돼지 같은 사육하는 동물들은 먹잖아요. 그 동물들 우리는 애완동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것만 보더라도 이 애완동물이라는 언어 자체가 혈족이나 연대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애완동물은 즐긴다. 즐길 수 있다. 똑같은 윤리적 고려를 뭐로써? 가족 구성원으로. 요즘 보면 강아지나 개를 많이 키우는데 삼식이다. 이름 붙여가지고 가족인 것처럼 사람인 것처럼 막 대해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애완동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해는 합니다만 일반인이 봤을 때는 뭐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 애완동물들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맡고 이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윤리적인 어떤 고려도 똑같이 받는다 이거예요. 자, to be fed. 요건 이제 수동태로 해서 먹혀진다인데 얘들을 먹는 게 아니라 얘들한테 밥을 준다는 거죠. 밥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돼. 언제? they are 생략되어 있고요. 그들이 배가 고플 때 또 protected, 보호를 또 받는다는 거죠. to be protected입니다. to be 생략되어 있는 거야. 뭐로부터? 추위로부터. 그리고 to be treated. 대우를 받는다. 언제? they are 이제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치료를 받는다. 그들이 요거 생략되어 있는 거. they are 생략되어 있고 ill 아플 때.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자, in many ways 많은 방식에서 그들 이 애완동물들은 손님이다. 인간의 문화에서 손님이다. 그러니까 이거 거의 인간처럼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나 이제 딴지를 거는 거지. 이것은 여기 주격보, 주어, 동사, 주격보 잡아두시고 이것은 인간의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소라든지 아니면 돼지, 특히 돼지는 먹기 위해서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선택이라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그 동물을 먹기를 원한다면 또는 좀 잔인하지만 wish to 생략되어 있고요. 그것의 피부를 입기를 원한다면 it would not be desirable. 즉 그것은 아마도 올바르지 않을 거다. it은 여기서 가주어, to이하가 진주어입니다. 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또 안 좋고 동그라미 쳐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진주어. 자, speak of it. 그것을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거다. 뭐로써? as gendered. 이 성별로 된이야, 성별로 된. 우리가 보통 동물은 전부 다 it이라고 하죠. it. 무성으로 보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암컷은 she라고 하고 수컷은 he라고 해버린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성별로 부르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또 가족 구성원으로서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거다 되겠죠. 만약에 먹고 그리고 그 피부를 입기를 원한다면 그죠? 뭐 가족 구성원 죽인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용을 한다. 하나의 언어를요. 위치가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language 꾸며주고 tacitly는 암묵적으로 말은 하지는 않지만 그냥 하는 거. 그러니까 암시적으로 암묵적으로 강조를 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인간의 독특함을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동물과 share 공유하는 특징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share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요. 여기는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고 다른 동물들 other 다음에 복수명사 온다는 거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 우리가 공유를 하는 특징을 강조하기보다는 인간의 독특함을 암묵적으로 강조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즉 인간의 선택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들하고의 어떤 공통점에서 우리가 애완동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독특함을 강조를 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되겠니? 가족 구성원을 먹는 것에 잠재적 윤리적 어려움이 is thereby 그에 따라서 avoided 피해지게 된다. 즉 애완동물이라고 부르게 되면 가족 구성원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족 구성원을 먹는 데 있어서 당연히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사람은 생각하게 돼 있다고요. 그 어려움이 결국에는 피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거 먹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within each discourse 각각의 담론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담론은 뭐 대화입니다. 우리의 윤리적인 선택들은 암호화되어 있다. 어디에? 암시적인 의미, 암묵적인 의미 안에 코드로 암호화되어 있다. 숨겨져 있다. 이런 얘기야. 그 언어의 의미, 그 언어 그 자체의 암묵적 의미 안에 우리의 윤리적 선택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이 윤리적인 선택들은 to be natural, 자연적인 것처럼 보인다. rather than chosen, 숨어 있기보다는. 자, 이게 이제 이런 거야. 우리가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그 언어 자체에 외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그 내적으로 숨겨져 있는 의미로 우리가 애완동물이라는 것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그 내적인 의미에서 뭐 가족 구성원인 우리 애완동물을 어떻게 먹어라는 윤리적 선택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선택된 게 아니라 사실은 자연적인 거나 중립적인 방식은 없다는 거죠. 자연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다. 우리가 그냥 애완동물이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족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 먹는 것 뿐이야 라는 거죠. To talk ethically, 즉 윤리적으로 동물에 대해서
말을 하는 자연적인 방법이나 중립적인 방법 따위는 없다.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거지 발견된 게 아니다. 즉 발견되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고요. 만드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드는 거니까 의미는 만들어진 거다. 그거죠. 인간에 의해서. 되겠나?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다루고 윤리적으로 잡아먹지 않는 것. 그것은 인간이 선택을 한 것이다. 이거죠. 자,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의미를 부여한 것이지 자연적으로입니다. 자연적으로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글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pets are the words. pets are words. 이 애완동물은 단어다. 사람들이 만든 to deal with them ethically. 그들을 윤리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뭐 이 정도로 선생님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는 동물에게 다른 가치를 준다. 존재에 대한 다른 가치를 준다. 상황에 따라서 돼지는 먹을 때 우리가 키우는 거니까 사육하는 거고 개는 우리가 집안에서 키우는 거니까 애완동물을 보고 뭐 이렇게 가치를 둔다는 얘기야. 됐죠? 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낭비에 대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또는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돈을 많이 쓰는 것이 낭비가 되고 그 낭비가 결코 긍정적인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근데 이게 어떤 기준에서는 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이 보다 더 좋다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글의 핵심이고 자, 여러분들이 많이 소비를 해야 경제가 더 많이 잘 돌아가겠죠. 그죠? 모두가 이제 저금만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시장에 돈이 돌지 않게 되고 돈이 돌지 않게 되면 경제가 안 좋게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좀 소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형태로 좀 바뀐 내용이 1번입니다. 자, 볼게요. 보다 더 적은 것이 보다 더 많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게 give way to 하게 되면 굴복하다야. 굴복하다. 보다 더 많은 것이 보다 더 좋다 라는 것으로 바뀌었다. 되겠죠? 자, there was perhaps 아마도 no better indicator 즉 no better better가 여기서 비교급으로 들어가 있고요. than 이렇게 찾아라. 이렇게 해서 no를 사용을 해서 비교급을 사용해 최상급의 의미를 갖게 만든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than보다 더 나은 지표는 없다. 이거예요. than 이하보다 더 나은 지표가 아마도 없었을 거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 자, 주어 동사의 위치는 바뀌어 있는 거 확인을 해 주시고 자, 무엇에 대한 지표냐면 소비 문화에서의 변화야. 소비 문화에서의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는 바로 이거다 이거죠. 변화이다. 어디에서? 단어, 즉 소비라는 그 자체, 소비라는 단어 그 자체의 의미에서의 변화가 소비 문화에서의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다. 되겠죠? 지표였을 거다. 자, 아마도 여기서 excess라고 하는 게 이제 무절제, 뭐 과용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무절제가 물론 계속되었다. to attract more moral critics, 즉 도덕적인 비평가들을 계속적으로 사로잡았다. 그 말은 무절제한 행동을 했을 때 도덕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았다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나 it was no longer는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 더 이상 위험한 사회적인 질병으로 되지는 않았다. 즉 더 이상 위험한 사회적 질병은 아니었다.
자, no longer 하고 instead를 같이 이렇게 조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요. 이제 보통 우리가 상관 접속사 중에서 not A but B라는 게 있지. not A but B. 짝꿍이잖아. 만약에 문장으로 했을 때 여기 마침표로 하고 여기가 이제 접속 부사로 들어갈 자리라면 요렇게 짝꿍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얘도 똑같은 거야. no longer가 not의 개념인 거거든요. 더 이상 뭐만 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not A but B의 개념에서 여러분들 순서 문제 푸실 때 참고하시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위험한 사회적인 질병이 아니고 대신에 새로운 목소리의 이구동성이라고 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책에서 이제 해석을 이구동성이라고 잘 해놨더라고요. 이제 코러스는 합창이잖아, 합창. 그러니까 새로운 목소리들의 합창,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구동성이 뭐를 한다? 옹호를 한다. 사람의 욕구를요. 자, 여기에서 man은 그냥 일반적인 모든 인간을 얘기하는 것으로 남자, 여자 이런 거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사가 붙지 않는다. 자, for more, 즉 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인간의 욕구를 옹호를 했다. 자, 뭐로써 인간의 발전의 impetus, 추진력으로, 동력으로, 그죠? 사람이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원해야지 좀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어떤 소비욕을 좋은 것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transformation, 변화. 자, overturning, 여기서 현재 분사로 해서요. 뒤집는, 뭐를 뒤집는? 수세기 동안에 received, 요게 이제 잘 받아들여진 기존의,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기존의 wisdom, 즉 지혜를 뒤집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그게 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보다 더 적은 것이 검소가 더 낫다라는 거에서 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자, 한때 고려된이지. 자, 여기에서 생략되어 있는 대명사와 동사는 여기 시제가 과거니까요. was 되겠지. it was. 그럼 여기서 it은 뭐냐? consumption, 이게 되겠지. 그러니까 소비가 한때는 고갈, 소멸로서 고려되어졌단 말이야. 뭐 하는 것으로 to be checked, 확인되어지고 관리하다, kept under control은 관리되어져야 될 소멸, 고갈의 것으로 한때는 고려가 되어졌는데 그랬던 소비가 was now, 이제는 대변되었다 또는 옹호되었다. 무엇으로서? 부의 원천으로서 옹호되었다. 되겠습니까? 왜 그렇다? 써야 생긴다 이거죠. 써야 더 만든다 이거지. 맞죠? 경제의 동력으로서 소비가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게 된 거예요. 1776년 아담 스미스는 그것을 발표했다. pronounce 하게 되면 뭐 대중들에게 공표했다. 여기서 그것은 뭘까요? consumption을 얘기하겠지. 뭐로? 빈칸 추론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모든 생산의 유일한 and는 목적이야. 목적으로 불렀다는 거지. 목적격 보로 요 뒤에 빨간색 부분이 들어온 거예요. pronounce A, B, A를 B로 뭐 공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주제는 이제 소비에 대한 인식의 변화고요. Change in perception of consumption from negativity to positivity,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소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글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선택지를 잡아보면 물론 밑줄 친 부분 보다 더 많은 것이 더 낫다 라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여기에 봐라. 저축의 미덕이 교체되었다. 뭐 that은 여기서 virtue를 얘기하는 거고 소비의 미덕으로 대체가 되어졌다. 이렇게 해서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meet those writers more than halfway라고 되어 있는데 절반 이상에서 작가를 만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절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전체 글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가만히 보면 이런 거야. 쌤이 원래는 이제 통번역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 통역사나 번역 일을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제 통역이나 번역, 특히 번역에서 그 번역을 하려고 그 작가의 의도와 다르게 그 의역을 하는 경우가 제일 안 좋은 오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역보다 더 안 좋은 게 오역이거든요. 자기의 생각이 너무 깊게 개입돼 버려가지고 아 작가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구나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 그럼 오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이 글이 좀 어려울 때 되게 이제 그 글을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쉬운 단어로 자기만의 익숙한 단어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자기의 기존에 있는 생각에 맞춰서 그 작가가 의도한 거를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가의 의도에 상관없이 자기의 해석이 돼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절반의 이상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 자, 이걸 반틈을 나눠서 여기까지를 예를 들어 작가의 생각이라고 본다면 요쪽은 이제 독자의 생각이 되겠죠. 독자의 생각. 그러니까 절반 이상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 좀 더 작가의 생각 쪽에서 작가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작가가 의도한 거를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내용 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이 글이. 자, 이런 어떤 문구, 어려운 문구 또는 어려운 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당신은 필요하다. 뭐 할 필요가 있다. Translate A into B. 자, into B. 그 글들을 너만의 단어로 번역을 할 필요가 있다.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제2외국어가 아니니까 번역한다는 건 좀 그렇고. 자, to build a bridge.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다리를 만든다는 거지. 이렇게 작가의 생각과 나의 생각 사이에 다리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되겠죠.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동격으로. 자, 뭐와 뭐 사이에 그 글에 익숙하지 않은 용어와 그 다음에 여기서 ones는 terms 용어인데 어떤 용어 which are 생략되어 있고요. more familiar to you 너에게 좀 더 익숙한 용어 사이에 다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그 글을 너만의 언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되겠죠? 오케이. 자, 그와 같은 다리를 만드는 것은 should help 여기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help 목적어 투부정사 또는 동사 원형 둘 다 가능하고 ing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help connect 그 다음에 어디 갔노? 여기 끝이네. 자, connect는 A to B죠. A to B, A와 B를 연결하다. 즉 네가 이미 아는 것과 작가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연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help 목적어 동사원형. 자, 그리고 나서 보라색으로 똑같이 해놨죠. 이렇게 병렬. 그리고 나서 또 이런 다리를 만드는 것은 당신을 도와준다. 또 help 목적어 동사원형. 이동하도록 도와준다. 뭐로부터? 글을 읽는 것에서 쓰는 것으로 이동하도록 도와준다. 그러면서 이제 준동사 providing you라고 되어 있다.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A에게 여기 또 동그라미만 계속 같이 치고 있지 마라. A에게 B를 제공하다. 됐죠?
언어, 그 일부의 언어를 당신에게 제공을 한다 이거죠. that 생략돼 있고 관계대명사. 잘 끊어야 돼. 여기서 끊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너가 필요할 언어의 일부를 제공을 한다.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글을 요약하기 위해서 당신이 필요한 일부의 언어를 제공을 한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알고 있는 것과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 사이에 그 다리를 만들므로써 당신이 읽는 것에서 쓰는 것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게 바로 당신이 글을 요약한다는 거죠. 요약하는 데 필요한 어떤 언어들을 당신에게 제공한다. 되겠죠? 자, 이때 문제가 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One major challenge, 즉 하나의 주요한 문제, 뭐 할 때, in ing 뭐뭐 할 때 작가의 단어를 너만의 words 생략되어 있는 거지, 너의 단어로 바꾸는 데 있어서 주요한 문제는 바로 to이하다. 요게 이제 명사적 용법으로 보호로 나와 있고요. to stay tru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실하게 유지돼야 된다는 얘기는 그 작가의 의도를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 말이야. 즉 어디에 진실돼야 되냐, 봐라. What the author is actually saying, 즉 작가가 실제로 말하는 것에 진실되게 유지가 돼야 된다. 그죠? 그것이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야. 뭐 하면서? 피하면서, avoiding, 현재 분사. 우리가 가장 가까운 상투어, 그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이야. 이게 목적격 보호고요. 여기 이제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what이 온 거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상투어 신드롬, 즉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을 피하는 거다. 그럼 이게 뭔데? in which. 풀어놨죠, 쌤이. 얘는 and, 접속사와 전치사, 그리고 원래는 대명사 써야 되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그냥 다 풀어서 적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상투적 신드롬에서, 이거야. 이게 뭔지 설명하는 거죠. 이러한 신드롬에서 사람이야, 사람. mistake A for B, A를 B로 착각하다. 외울 거 많지? A를 B로 착각하다. 일반적인 생각을 작가의 보다 복잡한 아이디어죠. 생각으로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가까운 상투적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복잡한 생각을 독자의 아주 일반적인 생각으로 착각을 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피해야 된다는 거지. 되겠죠? 복잡한 작가의 작품은, 이 작가들은 어떤 사람이야? 종종 전통적인 사고에 이의를 또는 도전을 하는데, 그러한 복잡한 사고를 하는 작가의 작품은 결코 cannot be collapsed, 무너질 수가 없다. 어디 속으로? 생각들의 형태 속으로. 근데 이 생각들은 어떤 생각이야? 우리 대부분이 이미 익숙해 있는 familiar with입니다. with 빼면 안 돼. 관계대명사 목적격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야. 우리가 익숙한 생각들에 무너질 리 없다. 그죠? 아주 복잡한 사고를 하는 작가들의 생각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에 무너질 리 없어. 그러니까 네가 translate, 번역을 할 때,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할 때 하지 마라 이거죠. Do not try, 노력하지 마라. To fit, try 다음에 to 부정사,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그와 같은 작가의 생각을 fit A into B, 너의 기존의 믿음 또는 생각에 맞추려고 하지 마라. 대신 허락해라. 너만의 관점이 뭐 되도록 to be challenged, 즉 이 일을 받도록, 즉 도전을 받도록 허락을 해라. 즉 네 생각, 작가의 생각을 네 생각에 맞추지 말고 네 생각을 작가의 생각에 맞추려고 해, 그잖아요.
In building a bridge to a writer's 작가로 가는 다리를 만들 때 당신이 잃는이죠. 미안. 당신이 잃는 작가로 가는 다리를 만들 때 It is often necessary. 필수적이다. To meet those writers. 그 작가들을 more than halfway. 절반 이상 지나서 만나는 게 필수적이다. 되겠죠?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네 생각을 조금 넘어서 이제 작가의 생각 쪽으로 가는 데서 작가를 만나는 게 필수적이다. 되겠죠? 그럼 이 글이 의미하는 것은 뭐다? 어려운 글을 이해할 때 익숙한 용어로 풀어서 해석은 하되 자신의 생각을 너무 개입시켜서 필자의 생각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필자가 생각하는 것에 나를 맞춰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집중을 좀 더 해라. 작가의 의도된 의미에 뭐보다는 너의 기존의 생각보다는 이렇게 해서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이 꽤 까다롭습니다. 언뜻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문장이 우선 길어요. 한 문장이 엄청 깁니다. 그래서 지금 3번과 4번 모두 이 쉬운 지문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3번의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거야. 자, 여러분들이 친구 한 명하고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지금 읽으려고 막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여러분은 저 친구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한 수 더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해서 그 생각, 친구의 생각보다 조금 더 먼저 앞서는 또 다른 또 수를 내놓을 거란 말이에요. 일종의 우리가 장기나 바둑이나 이런 것을 뚫 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먼저 읽고 한 수 앞서서 그 장기나 아니면 바둑 알을 두잖아요. 일종의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뒤에서 풀어 드릴 테니까요. 포기하지 말고 잘 들어주시기 바란다. 자, 이게 경쟁이야, 경쟁. 이게 이제 두뇌 싸움을 한다는 거지. 누구하고? 셜록 홈즈하고, 그죠? A. 그 다음에 아주 못된 천재 악당인 이 모리어티라는 그 교수 사이에 이런 경쟁, 이 두뇌의 경쟁을 얘기하는 거야. 두뇌의 경쟁이 나타냅니다. 뭐를요? 어떻게? 참 어려운 말을 써요. 불확정성. 불확정성이 뭔데?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정도,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언가를 생각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내가 생각한 것을 읽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성이 확실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불확정성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이때 자, 문법적으로 arose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자동사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도 없고 arise라고 해야 되고요.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지만 얘는 타동사야. 발생시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 자, 다시 불확정성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뭐로써? second guessing은 예측하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생각을 안 하고 상대방이 뭘 생각할까를 예측하는 거지. 서로의 생각을 예측을 하는 합리적인 요인인데, 여기서 그냥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그냥 합리적인 사람들. 이게 누구냐면 우리 예에서는 셜록 홈즈하고 그 상대방인 이 모레어티라는 이 교수입니다. 이 둘 사이에, 합리적인 사람들 사이에 자연적인 부산물로서 불확정성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혀 모르실 거야. 하지만 마지막에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반드시 이해시킬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첫 번째 줄에서 읽었던 거는 무시하시고요. 예를 들어보겠다.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둘이 셜록 홈즈하고 그 교수하고 만났어, 처음에. 그렇게 만났을 때 이 교수가
was eager to 부정사, be eager to 부정사는 정말 원하다는 뜻이야. 정말로 그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했다. 뭐 정확하게 보면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주격 보호고요. 그 다음 to 부정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만 여러분들 그냥 통째로 be eager to 동사 원형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디스플레이의 목적으로서 his capacity가 나온 거고요. 그의 능력을 정말 보이고 싶었다는 것이 to, 너무나도 간절히. 자, 무엇을 위한 능력이냐면 상호적 사고에 대한 그의 능력이야. 야, 나는 네 생각을 읽을 줄 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By announcing, 말을 함으로써. All I have to say, 즉 여기에서 that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관계대명사로. 내가 말해야 되는 모든 것은 이미 has already crossed, 지나갔다. 너의 마음을 지나갔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야,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 네 마음속에 다 지나갔으니까 야, 너 내 눈빛 보고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다 알았지?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셜록 홈즈가 내 생각을 내가 어떻게 네 생각을 읽어?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셜록 홈즈는 이렇게 반응을 한 거야. Then 그렇다면 내 대답은 has crossed, 이미 yours, your mind죠. 너의 마음을 건넜다. 자, 그럼 네 대답도 알겠네 이 말이야. 내가 네의 마음을, 네 생각이 내 마음을 이미 지났으니까 내가 네 마음을 알겠고 네가 말하려고 하는 걸 알겠고 그러면 너는 이미 내 대답을 알겠네 이거죠. 한 수 더 뜬 거지. 자,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unfold, 펼쳐지다. 홈즈는 이름이니까 S 붙었다고 복수로 보면 안 돼요. 사용을 한다. 그의 뛰어난, 보다도 뛰어난, 그 교수보다 뛰어난 상호적 지식을 사용을 한다. 뭘 하기 위해서? 자, 요게 이제 out이 붙으면 훨씬 더 잘하답니다. maneuver는 사용하다, 교묘히 이용하다인데 훨씬 더 잘 이용을 한다는 얘기야. 누구를, 즉 morality 교수보다 훨씬 더 한 수 앞설 수 있도록 그의 뛰어난 상호적 지식을 사용을 한다. 어떻게 사용했느냐? by 뭐함으로써 getting off, 내림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죠. 예상치 못하게. 이게 뭐야? 불적설성 뭐 이거잖아요. 그죠? 예측치 못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야. 예측치 못하게 내려버렸어. 누가 예측치 못하게? 그 교수가 예측치 못하게 내려버렸어요. 기차에서 캔터버리에서 내렸단 말이야. 좌절시키면서 현재 분사 이 교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리기 전에 과거 완료 이미 계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라고? 접속사 대 생략할 수도 있고요. 생략된 거고. 자, 파리가 홈즈의 합리적인 도착지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얘들이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도착지는 얘기 안 했겠죠. 야, 나 니 다 알거든. 니 어디서 내릴지 이런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야, 내 말 안 해도 니 알지? 응, 내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교수는 당연히 홈즈의 최종 도착지가 파리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야, 네가 내 파리에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내가 이미 다 안다 야. 그러면서 홈즈는 캔터버리에서 내려버린 겁니다. 되겠죠? 일종의 뭐 두뇌 싸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complicated though it is 에서 자, 요거 이제 형용사나 부사를 먼저 적고 as나 though 같은 거를 쓰고 주어 동사를 적으면 이걸 양보 부사절로 해석을 합니다. 양보 부사절은 비록 뭐뭐이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비록 이와 같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복잡한, 진짜 복잡하잖아요. 짜증날 정도로. 자, 이렇게 복잡한 것이지만 이 교수는 실패했다. 아니죠. fail to 부정사는 뭐뭐 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야. 뭐뭐 하지 못하다. 그래서 얘는 인식하지 못했다. 이거 목적어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fail to 부정사에서 뭐뭐 하지 못하다. 인식하지 못했다. 무엇을? 접속사 대리하를. 홈즈가 had already recognized. 여기도 과거 완료로 되어 있죠. 자, 인식하지 못했던 것보다 이 홈즈가 인식을 한 게 먼저니까
과거 완료로 갔고 이미 인식을 했다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어. 뭐를? 데리아를. 이 교수가 추론했다는 것을. 뭐를? what? 자, 합리적인 홈즈가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수가 추론한 것을 이미 홈즈가 인식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아, 뭐야 이게. 그와 같은 상황에서, 즉 네 생각을 이미 홈즈가 읽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능성이죠. 가능성 또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상황은 누구 편을 들어주었다? 홈즈의 편을 들어주었다. favored, 편을 들어주다. 뭐한? getting off, 내린, 기차에서 내린. earlier than once planned. he was planned라고 하면 되겠나? 그가 계획을 한 것보다 일찍 기차에서 내리는 홈즈 편을 들어주었다. 되겠습니까? 선생님, 이거는 뭐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상대의 수를 먼저 간파한 홈즈의 재치로 그것을 통해서 살펴본 불확정성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게 뭐냐? 제일 앞에서 나왔던 그 문장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합리적인 주체들이 서로를 예측을 하는 행위. 그럼 여기서 합리적인 주체는 누구냐? 홈즈하고 모리어티입니다. 그러면 이 예측하는 행위는 뭔데? 모리어트가 홈즈가 런던에서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고요. 이를 다시 홈즈가 다시 예상을 해서 그걸 이제 예측하는 행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불확정성. 그게 뭔데요? 홈즈가 먼저 내렸다는 거죠. 이걸 모리어티는 몰랐다는 거지. 그렇지만 홈즈는 이걸 알아차리고 모리어티가 런던이 아니죠. 미안하다. 파리죠. 파리에서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걸 알고 먼저 내려버리는 그와 같은 불확정성을 우리는 홈즈와 이 모리어티의 상대의 수를 간파를 하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빈칸에 나와 있었던 것은, 빈칸이란다. 그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모리어티의 행동을 예측하고 방법을 만든 거죠. 그러한 행동들을 counter, 맞받아칠 행동을 만든 겁니다. 되겠습니까? 선생님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이거 한 40분 고민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1시간 고민하셔야지 되는 거겠죠. 혼자서 만약에 한다면. 자, 근데 이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최대한 여러분들 좀 강의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이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 장벽, 흐름을 막는 장애물들이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그리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공간이 있다고 쳤을 때, 여기에다가 가게를 다 채우는 거예요, 가게를.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가게들의 사람들이 한 번씩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더 낫다는 거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손해다, 안 좋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어느 정도는 좀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하나 가게, 여기 하나 가게, 여기 하나 가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가다가 좀 멈출 수 있는, 그래서 여기도 들고 또 멈출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을 이제 이 장벽, 이 방해물이라고 간 거야.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it's not enough. 충분치 않다. 디자인하는 것은 이게 이제 순수한 움직임인데 이게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움직임만을 위해서 이렇게 간 거야. 움직임만을 위해서 또는 이동만을 위해서 디자인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디자이너는 빌드인 안에다가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된다. 어디 안에다가? 공간,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활동, 그리고 인터섹션, 교차 지역들에 무언가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된다. 자, where 나오죠? 선생님 풀어놨습니다. and 빠졌네. and in spaces, activities and intersections.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 공간과 활동과 그 교차 지점에서 사람들이
그 흐름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야. 즉 아까 선생님이 그림에서 흐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뭐 여기서는 이제 좌석이라고 합니다. 그 좌석을 두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좀 앉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쭉 가는 그 흐름에서 멈췄다가 잠깐 앉는 거, 흐름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이 흐름에서 벗어나는 공간 활동 그리고 교차 지점들에다가 무언가를 디자인해서 집어 넣어야만 된다 이거예요. 되겠니? 여기서 말하는 그 무언가는 좌석입니다. 좌석. 자, 순수한 움직임은, 이동은 나쁠 수 있다. 사업에. 이게 포인트예요. 움직이기만 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에 방해가 된다. 이 장이라고 하는 양반이 있는데 얘가 그의 파트너 이 사람과 함께 요렇게 되는 거지. 총괄 건축가였다 이거예요. 이거 관계대명사 후에 계속 걸리고 있다. 이거 표시 잘 보시고. 무엇에? 여기가 공항인 모양이야. 공항. 요 시폴 욕 같은데 그냥 공항이라고 할게요. 자, 이 공항의 총괄 건축가인 이 짱이요. 나에게 말했다. 기쁨을 가지고, 즉 기쁘게 이런 얘기죠. 무엇에 대해서 about the time, 여기서 when은 관계 부사로서 time 꾸며주고 시간에 대해서,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이제 가게 하는 사람들이지 뭐. 가게 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했었던 때를 막 되게 기뻐하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죠. 자, insist 어떤 겁니까? 요구, 주장, 명령, 충고, 제안 이런 거 있잖아. 주장하다. that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쓰잖아. should 생략 가능하죠. 됐니? 요렇게 해서 당위성을 나타내는 단어다. 확인해 주시고요. should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해 놨습니다. 주장을 했다는 거야. 앉을 공간, 좌석의 공간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빼버려야 된다. 제거를 해버려야 된다라고 이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때를 아주 기쁘게 나에게 말했다라고. 왜 빼려고 했냐면 뭐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위한? 일련의 가게들을 위한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야, 그 의자 치아부라라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쭉쭉 당기지, 그 의자 귀찮다, 그거 방해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 결과는 어땠냐? 당연히 안 좋았습니다. 그 결과는 반대였다. that intended. 즉, 뭐야? 예상된, 의도된 결과에 반대였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됐으면 뭔데? the result지. 의도된 결과. 되겠죠? 자, 수익이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 있습니다. 이거 많이 떨어뜨려져 있고 문장이 길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 이렇게 이 수의 일치를 잡아주시고요. 수의 일치란다. 그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잡아두시고, 자, 요거는 이제 제곱미터라고 해야 되나? 제곱미터당 소득이죠.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기존의 가게들이 있을까요? shops. 댐은 여기에서 새로운 가게들을 얘기하지. 새로운 가게들 옆에 기존의 가게들에서, 그리고 새로운 가게들에서 평방 제곱미터당 발생한 수익이 떨어졌다 이거예요. 뭐 하고 나서 리디자인, 재디자인을 하고 나서, 즉 의자를 빼고 나서, which as it happened, 그것이 일어난 것처럼, 이건 괄호로 내가 묶어놨습니다. which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얘예요. 이 리디자인이 만들었다. 뭐를요? 일종의 계곡을 만들었다. 해협을 만들었다. 이건 은유적 표현입니다. 자, 다시 through which. 요거는 and, through, can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협곡을 통해서, 자, 급류가 생깁니다.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빠르게 지나간다. 뭐처럼? 급류와 같이 이거야. 급류와 같이. 이게 넓다가요. 이게 좁아지잖아. 그러면 물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빠르게 지나가면 옆에 뭐 볼 시간 있겠어요? 막 빠르게 쑥 지나가는데 급류타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 재디자인을 해버리니까 일종의 이런 그 해협, 갑자기 안 떠오르노. 해협을 만들어내게 됐고, 그 해협을 통해서 이 승객들 또는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급류처럼 지나가 버리더라는 얘기죠. 어디에 있는 이 로키 산맥에 있는 급류처럼 사람들이 막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서 뭘 하지 못했다. 멈춰서 이 쇼핑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투투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는 이죠. 그러니까 급류처럼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쇼핑할 시간이 없더라 이거요. 그래서 결국에는 좌석을 다시금 수동태 putback 다시 갖다 놨다. flow designers 이런 흐름을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들은 누구처럼 이 장이나 아니면 뭐 여기 스튜디오처럼 자 배웠다 이런 경험으로부터 목적어는 to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야. 뭐를 배웠냐면 관심을 가지는 것, 관심을 두는 것의 중요성을 배운 거예요. 관심을 두는 것을 배웠다. 어디에? what 다시 to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what절이 온 거고요. 그들이 부르는 뭐라고? 이게 목적격 보호입니다. 만화경의 순간이라고 그들이 부르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을 배웠어. 그게 뭐냐면 the turns 흐름의 바뀜이죠. 흐름의 바뀜. 자, 그 다음에 다시 where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in the flow야 같은 의미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관계부사죠. 그 움직임이 보다 더 타이트하고 보다 더 밀접한 즉 빽빽한 그지? 그와 같은 turn 이 뭡니까? 전환. 그럼 이게 주어가 안 되겠지. 내가 주어라고는. 전환 또는 요거 마찬가지 where이라고 하는 게 요거겠죠. 흐름에서의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실수를 해버렸네. 여기 where은 turns를 얘기를 하는 거네. turns. 요것도 turns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흐름에서의 어떤 전환이 있는데 그 전환에서 그럼 in the turn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 전환에서 움직임이 좀 더 빨라버리고 좀 더 밀접돼 있고 그리고 그 흐름에서 사람들이 cross over other floors 다른 흐름 위에서 지나간다. 그와 같은 순간을 만화경 순간이라고 그들은 부르고 그와 같은 순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되겠니? 그럼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turn이라고 하는 게 이게 흐름이 이렇게 가다가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캐년 얘기했던 것처럼 확 바뀌면 속도가 확 빨라지겠지. 맞죠? 움직임이 더 타이트해지고 움직임이 좀 더 빽빽해집니다. 이랬을 때 다른 흐름에 의해서 또 사람들은 또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순간들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이 흐름의 방해물이 기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치를 둘 수 있다라고 이 양반이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흐름을 좀 막아야지 좋다는 거지. 이동에만 초점을 두어 설계하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오히려 수익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Design which only focus on movement. 즉 이동에만 초점을 둔 디자인은 수익에 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을 빠르게 이동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약간 좀 스톱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은 흐름을 방해하는 거지. 물체를 가지고 고객들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좌석과 같은. 그것이 재정적으로, 돈적으로 혜택이 된다. 누구에게? 소매상인들에게. 이렇게 해서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능 완성 12강까지
빠르게 좀 달려와 봤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그 강의를 해야 되는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는 요까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정보를 받은 거로는. 그래서 그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범위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고요. 자, 12강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정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리가 잘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시 강의를 보시고, 그리고 자기가 필기를 했던 부분을 반드시 또 복습하시고 계속적으로 단어 같은 거 확인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강의를 들었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길고 길었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풀 김쌤이었습니다.